저도 재무 설계를 다른 선생님들 해드리려면 제 전문성도 키워야 되니까 많이 들으러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수입은 따로 모아야 되고 월급만으로 살 수 있는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 좀 진짜 머리가 띵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쳐야겠다 생각해서 지금은 제 월급만으로 고정 수입만으로 생활할 수 있게 목표를 다 짜놓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못 지킬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30에서 약간 더 늘려가지고. 네, 그렇죠. 제가 현실적으로 살 수 있는 걸 하고, 네, 최소한의 맞아요. 차라리 저축 금액을 조금 줄이고 제가 부수입으로 들어온 걸 대신 다 모았어요. 그렇게 하니까 사실 모이는 게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근데 훨씬 덜 위험한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게 맞겠다.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이 얘기는 꼭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 생각 들거든요. 돈 관리를 할 때 예를 들면 몇 프로 써야 돼요? 뭐 이런 질문들을 하거나 혹은 유튜브나 이런 데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또 센 얘기 하잖아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자괴감이 들거나 못하는 것 같고 막 나는 이렇게 만드는 그런 얘기들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서울에 사는 사람 다르고 성향에 따라 이 다르고 아이 다르고 하는데 그걸 일률적으로 뭔가 퍼센테이지를 만들어 놓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반성들로 이렇게 셀프 피드백을 관리를 통한 잘 시스템 관리를 하고 구축. 계시구나. 선생님 이야기 듣다 보니까 선생님의 가장 처음에 시작된 그 돈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게 학창 시절과도 좀 연관이 있었는지가 좀 궁금해져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제2 성향으로 목표 성향을 잡고 이렇게 하는 게 돈 공부에서 발현된 건지 아니면 그 전부터 돈에 대해 관심이 되게 많으셨던 건지도 되게 궁금한데요. 어떠셨어요, 선생님? 네, 사실 저는 이제 집에서는 부모님들 조금 보수적이어가지고 이제 빚은 받으면 안 된다. 대출 같은 거 받으면 안 된다. 예진아 너 주식하는 거 아니지?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럼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만 했어요. 왜냐면 공부가 저희 목표였기 때문에 다른 거 보지 않았고 정말 공부만 했고 사실 이렇게 좀 돈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건 20살에 이제 제가 서울교대 오면서 이제 서울에서 살고 이제 누리고 하다가 강남에 이제 그런 재무 설계 같은 걸 해주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랑 만나서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돈 관리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좋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돈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학교 1학년 때 만났다고요? 네네네, 맞아요. 왜 상담해 줬을까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무료 컨설팅 같은 걸 많이 해줬었는데 그래서 사실 그런 게 뭐 홍보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명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명 하면서 저에게 약간 득이 되는 건 취하고 실이 될 건 버리고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명이랑 만난 사람 중에서 이 분은 좀 진짜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약간 휘둘리지 않고 어느 정도까지는 제가 수용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전 이런 건 하고 싶지 않아요 하면서 컨트롤하면서 지금까지 그냥 2년이 돼서 계속 관리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질문 드리고. 1학년 때잖아요? 네.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돈 관리 한번 상담 받아봐야 돼. 네네네. 갑자기 왜 이전까지 돈 관심 하나도 없다가 서울에 오니까? 일단은 서울에 와서 제가 과외를 처음 시작했어요. 1학년 때.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실 수입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생이 돼서 혼자 살고 수입이 생기고 이 수입을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19살 때까지는 그냥 용돈 조금 받아서 진짜 공부밖에 안 했기 때문에 돈 쓸 일이 없었어요. 그냥 독서실 가고 학교에서 공부만 하기 때문에 이 돈을 관리해야 되는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이제 20살 돼서 다른 친구들이랑 또 얘기해보고 솔직히 해외여행도 좀 가보고 싶고 친구들이랑 놀기도 계속 해보고 싶기 때문에 그거를 하려면 돈을 좀 모아야겠구나. 내가 다 쓰면 친구들 여행 못 가겠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선생님과 같은 학교를 다니셨던 동기들도 약간 재무 설계를 받는 것들이 보편화되어 있었나요?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친구들이랑 이것저것 해보고 싶으니까 그러려면 내가 좀 돈 관리를 하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마침 또 그런 게 떴었어요. 왜냐면 그런 서울에서도 서울 영테크 같은 거 해주는 것처럼 그런 무료로 해주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떴길래 해봐야겠다 해서 몇 번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실제로 재무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선생님들, 20대 선생님들 좀 있을 것 같거든요. 2030 선생님들이. 그리고 실제로 지자체 같은 데서도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맞아요. 아니면 금융기관에서도 제공해주고 맞아요. 경험해보니까 네. 이런 사람한테 받는 게 낫다. 이런 경우는 좀 피하는 게 낫다라는 네. 약간 한 번도 본인의 받아보지 경험? 않았는데 받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경험담, 팁 같은 거 없나요? 선택의 팁. 네. 맞아요. 일단은 특히 회사 같은 데서 나오신 분들은 보험사 이런 거. 맞아요. 그런 거 맞아요. 전제로 한 네, 그래서 그런 거는 네. 조금 본인이 잘 걸을 수 있는 능력이 된 상태에서 듣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약간 팔랑귀처럼 이게 좋은 것 같은데 현혹되면 이게 장기로 투자하는 것 중에 중간에 해지해버렸을 때 좀 손해가 막 심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저는 경기도나 아니면 그 전국에서 아니면 서울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금융 컨설팅 해주는 게 있어요. 지자체에서. 네네. 그리고 서울에서는 서울 영테크라고 해서 그것도 해주는데 머니쇼에서도 있었고 되게 좋은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좀 받는 게 좋은 것 같고 왜냐하면 그분들은 뭔가 이게 목표가 있는 관계가 거라.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나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돈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한 건당 얼마 아니면 저한테 수수료를 받아가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따로 월급을 그냥 받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궁금하진 않아요. 이 사람한테 뭐 팔아야겠다 이런 게 네.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는지가 좀 느껴져요. 드러나요. 근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기는 해요. 그쵸. 그런 거를 조금 잘 파악을 하고 내가 목표를 잘 정해놓고 가야 돼요. 내가 어떤 상담을 받고 싶은지, 돈 관리의 목표를 그런 상담을 받고 싶은지, 부동산 관련해서 좀 받고 싶은지, 재테크 관련해서 받고 싶은지, 투자 관련해서 좀 받고 싶은지를 목표를 잘 정해놔야 그분들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을 때 사실 한 몇 번 받았을 때 최근에도 또 받았었는데 이거 상담 왜 나오셨어요? 라는 말을 들은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보기한테 저한테 뭔가 해줄 말이 없었던 거죠. 잘하고 있는데 왜? 네, 약간 굳이. 그런 느낌이었는데 또 다른 분한테 받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수입 이런 거 문제점 있었잖아요. 그걸 바로 딱 지적해 주시고 또 반고정 지출 이런 개념도 바로 설명해 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만 한 3분을 만났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 반고정 지출 이런 것도 배우고 부수입으로 살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좀 배우고 해서 이것도 다른 선생님들께도 알려드려야겠다 해서 강의하면서도 배운 걸 또 설명드리고 하는 편이에요. 오, 그렇군요. 와, 되게 이야기 들으시는 젊은 선생님들께 되게 꿀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각종 이제 근무하시는 인근의 지자체, 맞아요. 재무 컨설팅 관련한 부분도 한번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선생님, 그러면 지금까지 나눠봤었던 이야기들 중에서 이제 돈 관리 팁들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게 지출 컨트롤하기 위한 항목의 세분화, 그리고 주기적인 목표 수정 그런 부분들이 기억에 남는데요. 특히나 지금 저연차이시면서 호봉이 되게 작고 소중한 분들을 위한 조금 추가로 알려드릴 수 있는 팁이 조금 더 있을까요? 근데 사실 이거를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교직이랑 이 돈 관리랑 너무 이분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자기가 관심 있는 거를 계속 파다 보면 이게 관련해서 강의 나갈 기회도 생기고 뭐 책 쓸 기회도 생기고 협업할 기회도 생기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너무 돈을 목적으로 뭔가를 딱 끼어들다 보면 내가 생각한 만큼 수익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중간에 조금 힘든 일이 생기면 포기해버리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연차면 여러 가지 그냥 정말 다 해보시고 그중에서 내가 좀 진짜 좋아하는 거 이건 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아. 이건 좀
좀 말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내가 앞으로도 계속 좀 계속 성장시켜 나가면 좋겠다 하는 걸 찾으면 길이 열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내가 앞으로 교사하면서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뭐 나이스 업무를 조금 잘 배우셔서 그거를 다른 분들한테 연수를 해드릴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지금 학교폭력 담당인데 이런 학교폭력 업무의 매뉴얼 같은 거를 좀 다 배우고 학부모 상담 같은 기술 좀 배우고 그런 걸 연수를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책을 써볼 수도 있는 거고 연구에 들어가서 연구에서 하는 활동에 참여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방향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부수익과 관련해서는 네. 이제 교직이랑 따로 오지 마라. 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미술을 하더라도 뭐 미술 본인이 잘할 수 있잖아요. 그 미술을 교사랑 아예 단절지어서 하지 말고 교사 안에서 뭐 아이스크림이나 뭐 비바나 뭐 천재 이런 데서 그런 일러스트를 좀 구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랑 협업을 해도 되는데 굳이 교사라는 이 타이틀을 굳이 버릴 필요까지 있을까? 네, 요걸 잘 활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게 미술이라고 하면 그림 잘 그리는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미술관 관람하는 걸 좋아할 수도 있죠. 맞아요. 그런 것도 교사로서 조직에서 풀어낼 수 있다. 그렇죠. 작품 감상 그렇죠. 이런 것도 맞아요, 그랬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저도 실제로도 한 번 들으면 평생 써먹는 미술 감상 수업이라고 이런 타이틀이 있었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정말 도움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분은 완전 가까운 지인 중에 이런 화가가 계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미술 쪽에서는 미술과 관련해서 식견도 있으시고 교육과 관련해서 식견이 있으니까 이걸 융합하셔가지고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클래식 듣는 걸 좋아해. 그러면 클래식 관련해서 활동지를 좀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프로젝트 수업을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다 보면 이 선생님 좀 유명해지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면 길이 열릴 것 같아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이렇게 교과가 되게 세분화되어 있는데 따지고 보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거잖아요. 맞아요. 교과든 뭐든 간에 우리가 애들한테 가르치는 건 다 우리의 관심사를 거기 다 끼워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결국 사람이 살아가는 거에 대한 맞아요. 거니까 창의적으로 생각하면 좋겠다. 네. 열어놓고 저도 동의합니다. 초등에서 특히나 가질 수 있는 되게 맞아. 큰 강점인 것 같아요. 교사가 가진 모든 것이 사실상 수업 재료가 맞아요. 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되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혹시 그러면 선생님의 되게 비전이라든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시는 게 엄청 단단하게 저는 지금 느껴지거든요. 혹시 또 다른 이제 돈 공부와 관련하지 않은 다른 관심사도 더 갖고 계신가요? 저는 항상 좀 자기 개발하는 거에 조금 목표가 좀 있었어가지고 저는 다양한 걸 그냥 또 많이 도전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적인 거 어느 정도 기반이 되어야 다른 것도 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이미 뭐 조금 안정적인 직업이 있어서 좀 편하게 할 수 있지만 그거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제가 하고 싶은 걸 많이 찾아가는 것 같아요. 뭐 사진도 좀 찍어보고 여행도 좀 다니고 이런 거 하면서 행복을 찾아가는 게 제 목표인 것 같아요. 제 궁극적인 목표는. 최근에 관심사는 뭐 있어요? 최근에 관심사는 이 사진 찍는 거. 사진 찍는 거. 출사 나가요, 실제로? 이제 몇 번씩 나가서 찍고 하는데 좀 부족해서 좀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혼자서 지금 찍고 있고? 네네네. 사진 찍기를. 네. 되게 좋은 취미인 것 같습니다. 네. 기록을 위해서도 사실 많이 쓰고 맞아요. 네. 기록은 그냥 항상 하는 것 같아요. 기록을 한 지는 그런 다이어리나 이런 걸 적은 지는 10년도 훨씬 넘은 것 같아요. 매일매일 기록하고 이런 거. 대단하시네요. 선생님의 그럼 또 다른 이제 앞으로 펼쳐질 가시적인 계획 같은 것들이 더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리를 해보자면 20대 안에서는 제가 그 경제적인 금액 자체로는 이제 몇 살에 어느 정도 모아야겠다 이런 게 있고 그거 해서 이제 30대에 좀 집을 사보고 싶고 그런 목표가 있고 다른 교사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되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목표와 나를 만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경제 교육을 하면 좋겠다라는 트랙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그래서 속해 있는 연구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연구에 네네네. 계속 열심히 잘하겠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 두 개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의
생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 선생님의 생각도 들을 수 있고 그럼 또 이게 사실 학생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지만 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강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들으면서 또 학생의 특성에 대해서도 배우고 이런 것도 적용이 어렵겠구나 이런 것도 배우고 하면서 서로 좀 영향을 주고받는 것 같고 사실 이거 자체가 제 삶이랑 떨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제가 살면서 당연히 경제활동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사실 제 삶과 이 두 가지가 다 연결되어서 앞으로 내 삶을 이게 굴려가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와우. 감사합니다. 이렇게 조예진 선생님 모시고 오늘 인터뷰 진행해 봤는데요. 선생님 마치는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좋은 기회로 선생님들을 찾아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두 분 또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순고쌤이라는 이 채널 자체가 열심히 살아가시는 다른 선생님들 소개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 보면서도 저도 자극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다른 선생님들께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도 소개 많이 해주세요. 네, 안 그래도 그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젊은 비수열 필요합니다. 네. 선생님 어떠셨어요? 저는 그냥 예진쌤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쭉 복기를 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진흙에서 연꽃이 피잖아요. 사실 돈만 보면 좀 안 좋게 부정적으로 볼 것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또 그거를 승화시키기에 따라서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2030의 모범 사례를 본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예진쌤 얘기를 듣고 좀 힘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무 있는 교사 강렬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선생님 이야기 듣다 보니까 저도 사실 이렇게 구글 엑셀로 만들어가지고 월별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또 새로운 개념을 또 알게 돼가지고 저도 도움을 좀 많이 받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조예진 선생님 모시고 인터뷰 진행해봤는데요. 앞으로도 재능 많은 다양한 고수 선생님들 모시고 인터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고쌤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